김치냉장고 대명사로 통했던 가전업체 위니아. 찢었다. 경영 악화로 2023년 10월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새 주인을 찾아 나섰는데, 프리미엄 가전을 표방하며 세탁기와 냉장고를 생산해온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도 차례로 법정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한순간에 산소 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법원 손에 계열사 6곳의 운명을 맡긴 당사자로 지목된 한 사람, 대유 위니아 그룹 박용우 회장입니다. 제가 사과드린다고, 경영이 잘못이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증언대에 선 그는 보유 자산을 팔아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저희가 살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강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법인 소유였던 골프장의 매각 대금 일부를 본인 은행 빚을 갚는 데 쓰는가 하면, 계속된 경영난 속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대 연봉을 챙겼습니다. 그 사이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만 2천여 명. 경영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을 빼돌리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아까 여기 뉴저지 그런 빌딩도 매입도 하고, 국내에는 별장도 짓고 또 신축 빌딩도 짓고. 1,200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기업 총수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막전막후, 대유 위니아 그룹 총수 일가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14% 이상 늘어난 건데, 계열사의 이딴 법정 관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체불 임금만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포함해 가전제품을 만들던 대유 위니아 계열사 근로자들은 퇴직금은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요. 대유 위니아 그룹에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추적자들이 법정 관리 이후 멈춰서 버린 대유 위니아 계열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내 축구장 4개 규모인 위니아전자 공장. 이곳에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2,000대가 넘는 냉장고를 생산했습니다. 임직원 340여 명의 소중한 일터였는데,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이곳의 시간도 멈춰섰습니다. 주말도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장 한켠에 만들다만 냉장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폐허처럼 변한 공장 내부. 지난 30년간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박진숙 씨는 손때 묻은 기계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 돌아가는 공간에 냉장고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꽉 차갖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이렇게 활기찼던 회사인데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먼지만 쌓여. 아까 의자도 보면 먼지. 냉장고가 이렇게 돌아가면 정상적인 거는 저쪽으로 흘러가고, 검사자들이 봤을 때 문제되는 거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는. 근데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척 보면 뭐가 문제인지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죠. 냉장고 예를 들면 찍혔으면 딱 눈으로 한번 딱 보면
몇 초당 몇 개씩 봐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딱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한때 품질로 승부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은 공장에서 내몰린 신세가 됐습니다. 그녀 앞에 남은 건 막막한 노후뿐인 겁니다.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정산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친구가 너 아직도 회사 다니냐? 다녀. 그랬더니 너 퇴직금 30년 다녔으면 엄청 많이 받겠다. 막 그러면서 너 부자다. 좋겠다.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 없이 돼버린 거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는데 3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거품이 돼서 이게 갓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여행 비용조차 챙겨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엄마가 돈이 없잖아. 아니 그 돈은 줄 수 있어. 그냥 가. 이게 이런 압박감을 애들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애들한테도 좀 신경질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게 내가 안다하니까. 이 회사 생산관리직 근로자였던 철수 씨 상황도 마찬가지. 2008년 입사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 2년간 밀린 급여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일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생산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뭐 휴가 때, 명절 때까지 특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계속된 임금 체불에 위니아전자 대표는 2023년 9월 구속됐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로자들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뭐 죄송합니다. 네. 회사는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렇게 제 인생 두 번째 챕터가 열리면서 정말 놀랍게도 최초란 타이틀을 계속 차지할 수 있었죠. 김치 냉장고를 필두로 다양한 가전 제품들을 생산한 대유 위니아 그룹. 한때 삼성, LG와 함께 가전 3사로 불렸는데 2021년엔 김치 냉장고를 생산하는 위니아에서만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계열사가 늘어나더니 2023년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계열사만 6곳에 달했습니다. 징후는 있었다는데 중국이랑 멕시코 쪽은 정말 저희한테는 납득이 안 될 수준만큼의 품질 의식이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 저도 해외 출장을 가봐서 알겠지만 너무 심각해요. 저는 이제 중국 공장, 천진 공장을 가봤는데 그렇죠. 저희 이걸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 중국인 작업자들의 수준이 뭐 그랬죠.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공장이 가동 차질을 빚은 데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품질 저하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법정 관리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해결하라! 가격으로는 변제약서 내놔라! 임금 체불 사태 속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박영우 대유 위니아 그룹 회장. 현재 위니아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300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모르시네요. 고용부가 확인해 준 것만 1,714명의 자그마치 6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부가 확인한 것만요. 의원의 질책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과했는데
직원들이 1년 넘게 임금 체불에 또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가족들까지 모두 극단적인 생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경영에 불찰이 있는 거고요. 증인 사과 먼저 해주시고. 제가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사과 드린다고요. 박 회장은 이날 제때 못 준 직원 급여의 지급 계획을 밝혔고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지금 골프장 매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R&D 부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이딴 질타에 박 회장은 4차례나 밀린 임금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실 거죠? 네네, 그럴 생각입니다. 꼭 약속을 지키실 거죠?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해서 네네. 지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네네. 그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내 박용 회장이나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런데 싱가 났으니까 지주회사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유 위니아그룹 소유였던 경기도 포천 몽베르 컨트리 클럽. 산정호수 인근 270만 제곱미터 규모의 3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측이 2011년 주식회사 동우 몽베르로부터 370억 원을 주고 인수한 곳인데 대유 위니아그룹은 국정감사 일주일 뒤인 2023년 11월 이 골프장을 동아그룹에 팔았습니다. 당시 매각 금액은 3천억 원. 그런데 정작 약속했던 체불임금을 갚는 데 쓰인 돈은 매각가의 1%인 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매각 대금 중 110억 원이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중에서 110억 원을 박영우 회장한테 송금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디에 쓰신지를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전 계열사에 골프장까지 거느렸던 박 회장은 어쩌다 천문학적인 임금 체불 사태의 주인공이 된 걸까? 박 회장의 행보는 시작부터 이해하기 힘든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1999년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 시트 납품업체로 출발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그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기업 몸집을 키웠습니다. 2001년 자동차 운전대를 만드는 삼원 기업 인수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 저축은행과 골프클럽, 위니아 만도, 옛 대우전자 등 기업 인수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영난이 시작됐던 2021년엔 식음료 업체의 남양유업 인수까지 시도했는데 당시 계약금 320억 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위니아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자금까지 동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경기 성남시에 21층 규모 대유 위니아타워 종합 R&D 센터를 완공했는데 19층과 20층에 회장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며 인테리어 비용 18억 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전 인가된 카드키로만 드나들 수 있다는 회장님의 비밀 공간. 우리는 당시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로부터 해당 설계도와 투시도를 입수했습니다. 넓은 집무실엔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고 집무실 옆 정원엔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복층 구조로 된 회장 전용 공간은 대형 회의실에 휴게실까지 갖춰져 있는데 안쪽엔 침실에 샤워 시설까지 호텔 펜트하우스 못지않습니다. 샤워실은 이제 운동하시니까 이제 샤워실에 저희가 이제 설비 공사를 했었던 게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집무실에서 그 유리를 넘어서 그 정원이 보이는 이런 구조잖아요. 아마 거기는 공간을 비워놨으니까 이제 집무실에서 바로 보일 거예요. 일반 직원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원들은 아예 올라갈 수 없는 곳인가요? 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프리카드가 19층 이쪽은 눌러지지 않도록 해놨고, 그리고 특별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카드가, 그거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임금 체불 사태 속 박 회장이 챙겨간 퇴직금도 논란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룹 총수인 그가 주력 업체였던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는 않았다는 것.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박 회장은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니아로부터 10년간 76억 5천만 원을, 위니아전자로부터 5년간 15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계열사들로부터 챙긴 보수는 407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으로 집무 공간을 꾸미고 급여까지 챙긴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박 회장이 법인 명의로 사들인 별장을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3층짜리 주택.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산을 등진, 소위 배산임수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이 집이요.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옆집이랑 달리. 커튼이 다 쳐져 있네요. 나무도 그렇고 벽도 되게 깨끗하고 예쁘게 잘 지었다. 이 지역은 재벌 회장들의 별장촌으로 알려진 곳인데 별장이라는 건 많아요. 여기 몇 개. 여기부터 장 무슨 뭐 이제 먹어가는 거 별장 뭐 별장 많은데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별장이 박 회장 일가 소유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그 별장이 하나 더 있잖아요. 예. 거기 혹시 누구 건지 아시나 싶어가지고. 최 회장 대유 짓기 전에 조금 오고 가고 그러는 거는 봤거든요. 그래 그분 차가 몇 번 지나가는 거는 보았는데 박 회장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흔적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별장을 짓는 데는 얼마를 사용한 걸까? 저거 돈 해 들어갔을걸요. 땅값이 여기에 뭐 거의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당 1,000만 원? 예. 글쎄 100억 전후는 아마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 별장 건축 비용을 추정해봤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도 대략적으로 비용이나 뭐 건물의 가치나 이런 게 평가가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물 연면적이 이제 100평이 좀 안 되거든요. 3층짜리 규모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외부 마감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저렴한 마감재가 아닌 그래도 석재하고 부분적으로는 저런 이제 목재 재료를 썼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건물 이제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대략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이면 여기 연면적이 90평 정도 봤을 때 이제 건축 공사비만 한 9억 원 정도.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 이제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당가 최소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건축 공사 비용만큼 인테리어 비용이 나오기도 해요. 최고 한 30억 원 가량.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50억 정도의 규모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는 수목의 이제 형태하고 수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말 잘 자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루당 뭐 이제 한 그루당 1억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이제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저 나무 한 그루 있잖아요. 그 정도의 나무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한 1억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에 속하는 그런 수목이 아닐까. 임금 체불이 본격화된 2022년 6월 계열사의 자회사격인 골프장 잔디 관리 업체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곳을 비롯해 박 회장이 회사 돈으로 별장 등을 구입하는 데 쓴 돈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 측은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하려 지은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별장 건축 당시 회장 비서실이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직원들의 연수원 개념으로 이쪽 부지도 저쪽 부지도 남양주 부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서실 쪽에서 했지 저희가 그걸 관여를 안 해요. 실제로 거기서 뭐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던 거죠? 없어요. 저도 지나가다만 이런 부지다 여기다 그렇게만 하지 향후에는 이거를 워크숍 장소 쓰겠다 뭐. 박 회장 일가의 호화 생활 정황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2층짜리 저택. 2,000제곱미터 가까운 대지에 건물 연면적도 800제곱미터나 됩니다.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대유 위니아그룹의 지주회사 동강홀딩스 명의로 된 이곳 역시 박 회장 일가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회사의 영업과 상관이 없는 그냥 회장 개인 별장을 사주기 위해서 뭐 한 거라서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박용우 일가들의 이제 별장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만 이용하게 되면 유용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업무상 배임의 손해 금액이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대유 위니아그룹 지주회사인 동강홀딩스에 주목했습니다. 지주회사이면서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특이한 조직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모 씨의 실제 직함도 사장이 아닌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영우 입장에서 뭐가 제일 유리하냐면 여기에서 이익이 제일 자기 지분이 많은 것으로 이익을 땡겨버리는 게 가장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여기에서 퇴직금 뽑아가고 다른 데는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 그간의 이 계속되는 지분 구조 변경 그리고 이 지주회사들을 통해서 자산들은 계속 해외 또는 뒷주머니로 빼돌리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관련 관계사들로부터 임금, 퇴직금, 그리고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를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